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그런 마음을 좀 안 먹으려고 했던 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좀 떠들썩하거나 너무 막 거창하게 시작하고 투자도 막 유치하고 이러면은 이게 너무 달리다 보면은 회사가 금세 또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 호흡을 좀 찾고 싶었고, 그 거창하지 않게 소소하게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고요. 하여튼 창업을 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제자리라는 건 리플레이서블 한 거니까, 근데 충분히 그러한 걸로서 경험도 쌓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리플레이서블 하지 않은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사실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이 돼서 이제는 저희가 뭐 120살까지 산다지 않습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좋은 뉴스만은 아니에요. 연금은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경제적 활동도 계속 늘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게 뭐 1인 기업의 창업이든 누구나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그냥 이게 조금 남들보다 난 지금부터 좀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 동기가 가장 컸고요. 창업에서 가장 저를 움직였던 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업 자체를 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끔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냥 창업 자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싶은 건지, 뭐를 이바지하고 싶은 건지, 뭐를 남기고 싶은 건지, 뭐를 이루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렵고 가장 철저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사람이랑 연결이 됐었어요. 사람을 위한 뭔가 일을 해야겠다.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돕는 일, 내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 그렇게 에리어를 먼저 정하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특히 저와 같은 여성 후배들, 조직 생활을 하는 이 친구들을 넥스트 레벨로 올리는 그 역할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건 맞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맞았고, 근데 잘할 거라는 확신은 저 스스로보다는 제가 그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할 때부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여성 후배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와 또 한 7명의 파트너들이 이제 있는데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할 수 있다,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잘 잡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제 약간 본업이 다 있어요. 본업이 있으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절한 어떤 거리감과 적절한 서로의 프로토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리스크가 확실히 적긴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뭐 파트너들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했던 건, 창업에서 저는 파일럿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앞에 막 5개년 계획을 막 너무 완벽하게 짜거나 막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일단 굉장히 소규모라도 일단 좀 해보세요. 시장이 어떤지 좀 온도를 봐야 돼요. 아 뜨거, 이런 게 돼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CMO 캠퍼스라는 여성 임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봄,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6주짜리 그냥 우리가 파일럿을 한번 띄워봤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모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게 10주짜리로 확대가 되고 횟수도 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러닝 바이 도잉 을 믿으시고 소규모라도 일단 띄우세요. 여러분이 제조업에 관심이 있다? 막 처음부터 막 뭐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불안전하더라도 일단 그거를 소규모의 어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만 테스트를 하든, 그렇게 좀 파일럿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자료 수집, 러닝 바이 도잉이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또 좋은 패스가 된다.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창업에 관심이 있고 그럴 때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파일럿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추천하죠, 그게. 저희 이제 회사는 B2B 비즈니스입니다.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뭐 수강생들도 보내주고 또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타입이어서 저희는 거의 이제 100%가 이제 B2B 사업인데 글쎄요 무슨 거래처 개념으로 제가 누구를 봤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알고 있었고 또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설득 이런 걸 통해서 지지랄까 응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세이머 캠퍼스 같은 경우는 17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은 어느 뭐 대학교를 끼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를 끼지 않고 독립적으로 어느 한 회사가 아주 솔리드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것도 뭐 싼 프로그램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매해 막 30명씩 막 20명 넘게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서 한다라는 건 주변의 어떤 지지나 응원이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퀄리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는 회사는 결국은 그 내용, 그 퀄리티, 컨텐츠가 결국은 팬덤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든다? 그럼 결국은 물건의 퀄리티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은 뭐 어느 회사의 납품처의 CEO를 안다. 그게 처음에 어떤 문을 여는 것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의 사업이 1년, 2년, 3년, 4년을 가는 거에는 결국 그 게임은 퀄리티에서 온다라는 걸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몸이 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해도 그 컨설턴트들이 저희 회사의 풀타임 직원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이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규 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이 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여러분의 기회를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컬래버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CEO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리소스예요.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 컨텐츠를 가장 잘 알거나 가장 부지런하거나 꼼꼼하거나 이러한 능력보다 정말 CEO가 가장 가져야 될 능력은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러니까 사람을 곳곳에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시기에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대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PR이라는 거는 꼭 돈을 태워서 뭐 광고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이 B2C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그 콜라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커뮤니티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고 그 내 커뮤니티에 100명이 있다, 내 커뮤니티에 200명이 있다, 내 커뮤니티에 300명이 있다. 약간 그 어떤 부족 사회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 커뮤니티라는 곳을 어떻게 여러분이 잘 연결이 되고 활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B2C인데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들이워서 어디에선가는 나와 굉장히 핏이 맞는 타겟 우리 그 브랜드에 우리 제품에 크레이지 할 수 있는 2%의 팬덤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시딩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딩을 찾는 건 그냥 매스를 위한 광고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와의 어떤 콜라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좀 핀포인팅된 활동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의 PR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전 국민이 다 내 브랜드를 샀으면 좋겠어라는 야망이 있더라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뾰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덜커덕 막 좋은 사무실 얻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사무실도 없었어요. 사무실도 없고 그냥 리모틀리 일을 하고 그 강의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의장이 없었고 스폰서를 해줬다 그러나요? 그렇게 강의장을 좀 빌려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했던 그렇게 하다가 아 이게 좀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호텔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사무실과 이제 강연장을 저희 강연장을 또 마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막 사무실 없고 이렇게 뭐 풀타임 직원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 시작하시진 않겠죠. 몇 가지 이제 제가 팁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지금 당장은 뭐를 도모하거나 도움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리소스고 나 그 이분을 또 내가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네. 여기서 많이 좀 옆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여러분이 큰 모임으로 엮는 게 좋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실 그러한 모임에 한 서너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임 중에 하나는 CEO들이 모여서 같이 경제,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있고요. 조찬 모임입니다. 아침에 아니군요. 저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조찬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으로 바뀌었는데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파이낸스 공부를 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그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모임이에요. 계속 공부하는 모임. 거기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임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앞서가는 그 인더스트리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30, 40대 분들이 많은 또 그런 모임도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목적으로의 또 한 모임이 또 한 두어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족에 속하느냐 해서 그 부족 안에서 일단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그 30, 4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면서 저녁에 그럼 내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6번을 만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가고 못 가더라도 어쨌든 연결이 돼요. 카톡방이라도 있고 우리 뭐 생일 때 되면 뭐 서로 축하한다고 얘기라도 전하고 그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또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좋은 부족을 찾으세요. 거창하지 말고요. 하면서 고치고요. 몸을 가볍게.